안녕하세요. 저는 매드렉스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관절과 무릎의 질환, 그다음에 골절과 이제 외상에 대한 진료,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손상,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깨나 수부 질환 쪽도 진료를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정형외과의 분야는 고관절과 슬관절뿐만이 아니고 사지, 팔과 다리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과 외상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팔과 팔꿈치와 손에 대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단순히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질환이 발생한 환경과 생활 습관까지 점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료 방식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환자가 이제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오시게 되면은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은 다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엑스레이나 MRI는 단지 사진과 영상 자료의 일부일 뿐입니다. 환자가 표현하는 질환을 다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어디가 언제부터 왜 아프고 그렇게 아프게 된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닥터가 환자에게 주의 깊게 물어보고 캐치하는 게 굉장히 저는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위치나 입장 또한 치료 같은 질환과 같은 정도의 이제 아픔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이제 단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와 주의 깊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목이 똑같이 삐었는데 뭐 예를 들면 20대 젊은 군인들이다.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이제 80년 정도 남았다. 뭐 70년, 80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같이 인대가 찢어졌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꿰맬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으면 꿰매서 열심히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직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될 테고요. 똑같이 반 정도가 찢어졌을 때 80살 할머니라면 그 할머니의 이제 일상적인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집안에서 그냥 소일거리 하시고 슈퍼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면은 또 당뇨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고혈압도 있고 이러시다고 하면은 수술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보존 조치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기부술 됐을 때에 어느 정도 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거 수술적 치료보다는 어머니 그냥 기부스 하시고 깁스하시고 약 드시면서 조금 보실게요 라고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똑같은 정도의 다침이라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나 활동의 능력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사로서의 나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 진료 보면서 가지고 있는 큰 이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자를 이제 진료를 볼 때 꼭 만져봐라. 얘기도 듣는 것도 중요하시고 물론 그 다음에 영상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얘기만 듣고 이제 엑스레이만 본 다음에 환자가 다리가 아파요라고 했는데 발이 아파요라고 했는데 발 쳐다보지도 않고 괜찮은데요. 엑스레이는 괜찮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렇게 진료를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져보고 이제 얼마큼 부었는지 멍은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뭐 꺾었을 때 아픈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삼박자가 영상 그 다음에 환자의 이제 병력 청취 그 다음에 만져보는 이제 이런 촉진과 같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제 오진의 위험을 줄이고 환자한테 좋은 진료, 현명한 진료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말기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노화나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인 사용을 하게 되면은 뼈가 결국은 마모가 되고 변형이 오고 운동의 범위가 제한이 되고 통증이 극심해지게 되는데 약물 치료나 이제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들을 했을 때도 효과는 없고 점점점 그 변형이 심해진다면 이제 변형이 심해진 뼈와 연골을 이제 새로운 금속 치환물과 플라스틱 치환물로 바꿔줘서 이제 정렬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이제 뭐 하면은 통증이 줄어들고 변형도 변형되고 움직이는 범위도 이제 회복이 되는 이제 치료가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인공관절은 젊은 층에게 권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권하지 않는다는 아니고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술식으로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나이가 들고 보존적 치료로는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 약을 쓰거나 주사를 썼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고 구부러지는 게 점점점 이제 어렵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다리가 점점 휘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인공관절이 필요하시죠. 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공관절을 가급적 피하느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관절은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고 오래 쓰면은 기구가 이제 헐거워지는 이완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또 기구 금속과 금속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치환물도 닳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20년 정도 전후가 되면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 치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30살이 되시는 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그럼 50대 때 받아야 되고 50대 때 받으면 또 그 다음은 20년, 70살 때 또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수술이 똑같은 기구를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기구를 드러내면 예전 기구를 드러내면 뼈는 점점 없어지고 마모가 그 뼈가 결손이 생기고 그럼 더 큰 기구가 들어가야 되고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수술이 점점점 이제 커지고 기능은 떨어지고 환자가 수술 받을 때마다 나이가 고령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어르신들에게 단 한 번의 수술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 치환술을 권해 드리는 거죠, 의사들이. 네, 첫 번째 질문. 인공관절 수술 후에 걷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은 뭐 흰다리 교정술 같이 뼈를 이제 절골을 해서 잘라서 틀어주고 기부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뼈가 아물 때까지 뭐 딛지 마세요라고 하는 치료가 아니고 손상된 뼈와 연골을 없애고 거기에 이제 금속 치환물, 플라스틱 치환물을 바로 집어넣기 때문에 통증만 줄어든다면 이틀에서 3일째부터는 이제 보행기라든가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인공관절을 받으면 뻗정다리가 되냐? 그것도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이제 인공관절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리가 다 이미 안 펴지시고 다 안 구부러지십니다. 이렇게 이제 뭐 15도, 10도 정도 굴곡이 있고 구부러지는 것도 90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방에서 저희가 이제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하는 테스트를 다 하고 이제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관절이 움직이는 이미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펴지고 더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좋아요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수술 받고 이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난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가만히 누워서 계시기만 한다거나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뭐 이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릎 수술 주변에 있는 이 관절낭들이 굽고 해서 관절 강직이 오시는 분들도 드물게 계신데 그거를 이제 줄이려면 수술하고 나서 의욕을 가지시고 아프셔도 진통제 맞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물리치료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이런 이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뻗정다리 안 되시고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무릎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그날은 누구라도 다 아프신 것 같습니다. 절개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뼈도 절삭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그날은 상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무릎 수술 받은 다음에 통증이 얼만큼 더 심하냐는 이전에 통증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수술한 뒤에 통증이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이제 수술 받기 전에 난 너무너무 아팠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이제 아팠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수술 받기 전에 약을 썼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 약에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술한 다음에도 좀 통증이 컨트롤이 잘 될 확률이 많고요. 예전에 통증 조절이 잘 안 되시고 뭐 우울감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도 통증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느끼실 확률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대부분은 만족하십니다. 인공관절의 가장 큰 장점은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는 이제 호전이 없는 말기 관절염을 이제 한 번의 치료로 이제 호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사나 약물은 휘어진 무릎을 펼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인한 통증은 휘어진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공관절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다 펴지지가 않거나 구부러지지가 않는 이제 무릎은 약을 먹는다고 주사를 맞는다고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뼈의 관절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인공관절만이 무릎을 펼 수 있고, 그래도 정상 범위까지 이제 구부려지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관절 연골에 이제 태아의 탯줄에 있는 이 제대혈이라고 하는 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식하여서 손상된 연골 부위를 정상 연골 세포로 분할을 시키는 치료,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장점은 시술 시간이 30분 내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작은 절개창을 내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식된 줄기세포는 처음에는 몰랑몰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정상적인 연골세포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약 8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8주 동안은 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뇨나 고혈압 등 내과적인 질환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기세포 치료는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서 이제 시술 시간이 짧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몸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전에 하면 꼭 한번 고려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연골 세포로 분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딛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기간은 대략 8주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딛지 마시라라는 거지. 그동안에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이제 관절 운동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리에 이제 근육이 사용을 안 한 걸로 인해서 이제 말라서 이제 재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또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라는 허벅지 강화 운동도 하시면은 좋은 치료 결과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벅지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네. 나중에 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인가요? 네,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크고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대퇴골 그 무릎뼈와 아래쪽에 있는 뼈들의 압력이 더 많이 가거나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어서 꼭 줄기세포를 시행하지 않으신 분들도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하시면은 건강한 무릎을 오래오래 쓰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가 나쁠 때 잇몸이 강하면은 그래도 음식을 씹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무릎이 나쁜 사람들이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하면은 무릎의 통증이 훨씬 더 덜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은 유난히 더 골다공증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젊었을 때 본인들의 이제 를 유지시켜 주셨던 여성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성 호르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갱년기, 폐경기를 맞으시고
예, 약 6에서 8년 정도가 경과하시면 골밀도가 급속하게 감소하시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오시게 되는 거죠. 처녀 때는 안 생기다가 아기 낳고 폐경을 맞이하면서 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남성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을 가지는 환자들 중에 10명 중에 8, 9명이 여성입니다. 원장님, 골다공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먼저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하시고요. 또 필요할 때는 골이 얼마큼 생겨있고 빠지는 것에 대한 혈액 검사를 같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신다면 치료가 필요하신데, 골다공증 치료의 두 가지 큰 축은 재료인 칼슘, 비타민 D, 그 다음에 뼈에서 칼슘을 빠지는 걸 막아주거나 생기게 만들어주는 골다공증 치료제, 이 두 가지가 큰 축입니다. 그 칼슘을 섭취하지 않고 치료제만 먹을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지시게 되고요. 칼슘만 열심히 먹고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치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골이 빠지는 걸 막아주는 이제 골 흡수 억제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뼈를 이제 생기는 걸 촉진시켜주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고, 또 그 종류 말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물도 있고, 또 주사는 3개월, 6개월, 뭐 한 달,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맞는 주사들이 있는데, 그 약물이나 주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골 형성 촉진제나 골 흡수 억제제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과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각 환자들에게 상태에 맞는 적절한 골다공증 약제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긴장이 좀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이제 이끌어주신 인터뷰어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뷰가 작은아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